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나의 타고난 재능과 장점이라는 주제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태어난 소명이 있을 텐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요. 이걸 직업이나 적성운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순수한 재능과 장점에 집중해서 그 재능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재능을 극대화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일과 그리고 시기적인 조언까지 꼼꼼하게 리딩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리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제가 카드를 고를 때 눈길이 가셨던 카드 있으셨으면 그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숫자 오픈할게요. 4번, 1번, 3번, 5번, 2번. 네, 아직 못 고르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셔서 왼손을 갖다 대시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장점을 상상하시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재능이에요. 마법사 여러분이 나왔네요. 이 마법사라는 인물만큼 다재다능한 인물도 없죠. 나는 뭐든 가능한 사람이야. 난 저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끼가 많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할 혹은 여러분들이 집중할 만한 일을 좀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혹은 공부를 시작했다던가 여러분들이 한 곳에 좀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있으셨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력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 1년은 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년 안팎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다던가 공부를 좀 더 해본다던가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전문 분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로 뛰어들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타고난 재능과 장점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호기심이 많거나 재능이 많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은 돈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감정에 휩쓸리는 편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그게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다. 내가 어디에 사막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그런 계산이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완성시키고 싶은, 뭐 나만의 색깔이든 나만의 스타일이든 어떤 나만의 시그니처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재능과 장점으로 많이 타고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Five of Cups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배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그냥 과거로 남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성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누구나 경험으로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데이터가 돼서 다음 행보 때 그 데이터가 바탕이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고 그 과거에서 실수하고 실망하고 실패했던 어떤 기억들을 나의 어떤 데이터로 삼아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른 미래를 꾸며가는 그런 재능이 타고났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재능을 극대화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가장 좋게 풀린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뽑아볼까요? 네. 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어찌 보면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세상에 굉장히 이롭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교황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세상을 이롭게 한다.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나에게도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일에 가깝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보면은 뭐 사회복지사라던가 혹은 뭐 심리상담사 뭐 이런 부류가 되겠죠. 혹은 사회사업을 한다던가 환경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쪽으로 꿈꾸시는 분들 혹은 타인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던가 많은 대중들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일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전문 분야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그냥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과거의 여러분들의 경험이 많이 녹아져 내린다.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5번 카드가 또 나왔어요. Five of Cups. 이 카드는 과거에 대해서 좀 회상하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 조금 내가 아쉬웠던 것들, 좀 후회하는 카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어떤 과거가 여러분들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은 내가 했던 과거의 실수가 그냥 실수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불을 뻥뻥 찰 만큼 되게 부끄러운 과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발휘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어떤 배운 교훈이 있다던가 그거를 토대로 뭐 에디슨처럼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배운 것이다. 그런 데이터가 한 번 더 쌓인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Eight of Swords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내가 걱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걱정이 남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걱정과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자산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체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 이 마법사처럼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모든 재능들, 모든 걱정들, 모든 생각들, 모든 신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시거나 어떤 집중하는 일에서 조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준다라고 해요. 이 데스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결정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은 급변했다고도 하죠. 이 데스 카드가 나오는 변화 정도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울적하고 힘들었을 그런 나날들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지금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내가 정진할 어떤 분야가 정해졌다던가, 혹은 지금 뭐가 됐든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보여요.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는 본인을 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의 재능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재능과 장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타고난 노력과 재능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네,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 내 장점과 내 재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스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창조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묵혀두거나 여러분들의 직관을 무시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스스로를 좀 믿어줘야 된다라고도 보여져요. 이 감정의 표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예요. 미술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획일화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이 이렇게 굵어지고 얇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색감이라던가 붓터치하는 것도 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것들, 생동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죠. 정서적인 어떤 변화들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정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잘 의연하게 대처하고 적응을 잘했을 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하셔도 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마법사 분들은요, 본인의 색깔로 잘 표현을 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어떤 브랜딩을 해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완전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으려면 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공부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치 있게 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반복되는 어떤 작업, 반복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의연할 필요가 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워낙 재능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한 가지를 쭉 한다는 게 곤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잘 대처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재능들이 완전체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꽉 막힌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엠퍼러가요.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항상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요, 좀 유동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유연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한 가지에 정진하더라도 이때까지 했던 것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입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필요로 한다. 예전에 고리타분한 어찌 보면 캐캐묵은 어떤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출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이런 노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성과 감정과 정서를 표출했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라고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요즘 공부하시는 것 같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어떤 한 가지 길에 정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라고 했죠?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운이 들어왔대요. 이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부하기 좋은 시기에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공부하기 좋은 시기, 나의 가치관을 좀 정립하는 시기, 도전하기 좋은 시기,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운이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는 좋은 것들을 많이 끌어당긴다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공부를 하면서도 그 분야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그 분야를 어떻게 하면 내 방식대로 잘 해나갈까?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 가수마다 그들만의 창법이라는 게 있죠. 노래하는 발성법이라던가 큰 카테고리는 비슷한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부르잖아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좋은 운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과 가끔씩 이렇게 공부만 너무 외롭게 하지 마시고 가끔씩 차 한잔 하시면서 수다도 떠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들을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더 농도가 진해진달까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행보를 저는 응원하도록 하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는 재능인데요. 엠퍼러가 나왔네요. 이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안전제일, 자수성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죠.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거든요.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고 자기 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기에 큰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어허. 여러분들은 시작한 일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다가 왜 요새는 이렇게 심드렁해졌을까요? 이게 시기적인 것 때문에도 있을 것 같지만 요즘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잘 진행되다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한꺼풀 좀 꺾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느꼈던 어떤 권태감이라던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실망감일 수도 있는데 상황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나이트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열정이에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는 그런 진짜 불타오르는 열정을 뜻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심드렁하게 너무나 따분한 표정으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상황은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귀에 좀 잘 안 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회의감, 어떤 권태로움,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해야만 하나, 나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인데,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도와주질 않지?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좋지 않거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권태감을 느낄 때 이때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타고난 재능, 장점들을 자각함으로써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또 문득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권태감을 느끼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고난 재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의 타고난 재능과 장점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큰 인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3 오브 펜타클스도 그렇고 10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느끼는 어떤 행복과 다 같이 느끼는 어떤 보상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일을 꾸민다라고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요즘에 뭐 AOMG 같이 그런 그 힙합 레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박재범 씨가 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를 보면 이 아티스트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도 아티스트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오브 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아주 아슬아슬한 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나 스스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아주 폭이 좁은 지식과 어떤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험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칼이 어찌 보면 정신, 생각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약하고 작고 아직 미성숙하더라도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겠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방어 태세가 굉장히 심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감을 한다던가 보상을 나눈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믿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신뢰하고 그리고 협업을 잘해요. 협동, 협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엄청 큰 재능이라고 보여져요.
어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큰 사업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리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타고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부드러운 카리스마, 약간 진짜 소통하는 사장님, CEO 이런 부분이 되겠죠.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걸 극대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타고난 이런 재능을 극대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네, 여러분들의 재능을 극대화시켰을 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은 약간 사업가 기질이 좀 타고나신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리드하는 거 있잖아요. 리더자로서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능에 협업하고 협동하고 소통하고 뭔가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배운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강압적인 어떤 리더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심리까지 잘 아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거야. 혹은 이런 의도로 이런 일을 진행을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사람을 잘 이끌게 된다 라는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4번 완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뜻하거든요. 사업적인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끌면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체를 꾸린다던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잘 꾸린다던가, 아니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팀원을 이끌어서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발휘한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재능을 극대화시켰을 때 모습이래요.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는 이 엠퍼러랑 좀 비슷하지만 이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과 더 소통하려고 하고 더 협업을 하려고 하고 왜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죠. 아마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재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할 때에는 조금 보수적이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좀 진득하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재능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이 재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요, 일단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에게 말보다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과로, 뭐 시험이라고 하면 합격이라는 어떤 결과,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 성과가 되겠죠. 사업이나 장사로 치면은 매출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켜야 된다. 내가 리더자로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계속 사람들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 표출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협업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불안감을 잘 해소했을 때 이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불안함을 가진 리더와는
좀 같이 협업하기가 좀 불안하겠죠. 사람들도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뭔가 단단하고 좀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감정 표출을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영화를 본다던가. 근데 이 엠퍼러의 성향을 가진 분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면 좀 안정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긴 했어요. 결혼이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던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찌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로운 일에는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과정에서보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 카드에서도 다 보여지네요. 장인정신이라는 건 이 사람이 해왔던 그 과정도 굉장히 멋있지만 이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리더자로서 뭔가 존경받고 주도권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려면, 이런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단단한 나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감정적인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아까도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 감정 표출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리더는 항상 책임감과 중압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이런 감정적인 표출, 정서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람들에게 내 감정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 나이트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정해 있을 때, 내 마음이 단단하고 굳혀져 있고 리더자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면 그 감정이 전달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불안감이 있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소통을 했을 때 그게 전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뜨고요.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Your hard work is paying off 라는 카드인데요. 이게 염소 자리예요. 염소 자리는 열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달리다가 좀 심드렁해졌잖아요.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그 열정을 다시 불태워봐라 라고 하거든요. 사실 어떤 일에 너무 과도하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다 보면 쉽게 그 열정이 꺼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보상이 곧 주어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어떤 이런 일들을 봐도 여러분들은 지금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약에 마음속이 좀 흔들린다면 내가 마음을 잡기가 좀 어렵다면 그 마음부터 잡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 해낼지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정적이게 하는 그 무엇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집밥을 해 먹는다던가, 친구랑 수다를 떤다던가, 혹은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어떤 강연을 들어본다던가, 혹은 그냥 음악을 들어본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을 좀 잘 피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명상이라던가, 이건 뭐 개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 컨트롤하는 어떤 도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조금은 심드렁해졌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런 분들인 거 아시죠? 이런 정도까진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히 잘해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어떤 보상보다는 지금은 스스로 좀 잘했다고, 이때까지 잘한 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보면서 일기를 좀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칭찬 일기 같은 거 있죠. 내가 잘했던 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는 재능인데요. 와우,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복적인 일에 강하다, 그죠? 반복적인 일, 그리고 상황을 잘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 그리고 좀 순응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그 상황에 맞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현재 상황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뭐 직업운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냉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잖아요. 지금 성장한 모습이거든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했다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앞만 보고 달린 거거든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즘 들어서는 내가 이 일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약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타고났을까요? 여러분들의 타고난 재능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목표 지향주의다 라고 보여져요. 진짜 약간 기사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보면 이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교환 카드가 잘 보여주죠. 계단이 너무 많잖아요. 이 계단을 하나하나 명상하면서 다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이 따르겠어요. 근데 지금 웃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확신하는 거거든요. 저기 위로 올라가면 정말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가치로운 일이야. 라는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트 오브 소즈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은 목표지향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가 주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달려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여러분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것만 바라보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Four of Pentacles 같은 경우에는 소유욕을 뜻하기도 해요. 소유욕, 그리고 좀 집착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꿈이 있다. 아니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부린다라고 하는 거면 정말 좋은 거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게 좋은 목표이면 좋은 목표일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성과를 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몰입할 수 있는 이 재능이 엄청나게 극대화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과 여유가 있는 모습이네요. 풍요의 끝판왕인 이런 여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 여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금전적인 부분이건 혹은 심적인 부분이건. 근데 이게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뜻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런 정서적인 안정의 카드도 나왔거든요.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재능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이 데스 카드와 지금 퀸 오브 소즈가 좀 겹쳐서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가 결정을 할 권한이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인간관계라던가 회사라던가 이직을 한다던가 쉽게 말해서 혹은 어떤 일을 그만둔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져요. 엄청난 거죠.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받고 싶은 일만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던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팔고 싶은 물건만 파는데 너무 잘 된다던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이런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운명의 수레바퀴 또 나왔네. 헉, 소름이다. 와우.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그대로 잘하고 있어. 열심히 계속 쭉 하던 대로 해. 라는 말로도 좀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지키는 힘이 필요하대요. 달성하고 목표로 앞으로 정진하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그걸 유지하는 힘은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에너지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래요. 그걸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 있죠. 목표를 달성하면 허무한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달성한 그 최고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 유지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빌딩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9번 카드가 2번 나왔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연달아서 2개가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이 일상을 좀 지치지 않게 그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목표 달성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그 일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벙찔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또 목표를 정해서 달려나가야 되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달려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그리고 유지하기보다는 또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잘 조절하고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퀸 오브 소즈가 나온 거 보면은 이 일을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끝내야 될까? 더 유지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할 것 같고요. 이때까지 내가 좋아서 이렇게 달려오고 열정을 다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더 확장시켜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하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좀 순수했던 초심을 되찾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유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에 그 심리학자, 범죄 심리학자 분이 나오셔서 유재석 씨에 대해서 분석하실 때, 그쵸? 유재석 씨는 고점을 찍었으면은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유지한다라는 게 되게 특이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내가 100%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는 200%, 300%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유재석 씨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좀 지금 불안해요? 좀 고민이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퀸 오브 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혹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전쟁에서 사망한 남편 대신 이 자리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인생에서 칼을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칼을 쥐어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주고 단호하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속은 얼마나 문드러지겠어요. 그쵸?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더 독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보니까 에이스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이 에이스 오브 컵스가 이렇게 결과로 나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 잠재우고 그리고 새롭게 어떤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좀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된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지금 에이스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해요. 정서적인 안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작, 내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든다면 그것들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시기적인 조언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실까요? 그러네요.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중이야, 충전 중이야 라는 카드가 떴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고민도 많이 되고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카드는 나 자신을 좀 더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쭉 정진하고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어떤 목표와 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시금 목표를 재정립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9번이 나온 것처럼 뭔가 엉성하게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나 자신을 조금 믿고 한 번 더 수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목표랑 계획을 다시 좀 재정립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모이도록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셨는데 그 성공한 그 고점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석 씨라던가 뭐 투자에 성공하셨는데 뭐 10년, 15년 혹은 20, 30년 계속 쭉 잘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응원 드릴게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는 재능이에요. 와우, 악마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하는군요. 나는 매력적이야. 나는 사람들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악마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재능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부린달까? 좀 사람들을 내 맘대로 쥐락펴락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직장인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위에 사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좀 눈치를 안 본달까? 사람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오히려 사장님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직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능력자. 네, 그러면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재능에 관련한 현재 상황입니다. 어허.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일을 좀 끝내셨나요?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투자에 관련한 일이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뭐 저축을 해본다던가 주식을 산다던가 약간 주식을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돈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취직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일에 투자를 한다던가 뭐 돈을 저축한다던가 주식을 한다던가 혹은 매매를 한다던가 장사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재능과 매력이 많고 뭔가 이 수혜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진짜 천상 장사꾼. 장사꾼이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려요. 좋은 뜻으로.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의 재능과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타고난 재능을 뽑아봤는데요. 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좀 잘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쥐락펴락 잘한다고. 그런 것을 타고났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재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에이스 완즈 같은 경우에도 시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거,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해볼까? 저거 어떨까? 이러고 관망하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면 되지. 뭐 저까짓 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타고났다라고 해요.
와우, 겁이 없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신뢰를 얻기도 하고요. 그 무언의 어떤 신뢰죠. 사람들을 좀 홀리는 재주가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부탁하면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런 조종을 좀 잘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완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완성에 대한 척도는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수준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움막 쳐놓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아파트도 아니고 엄청 멋들어진 집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집인데 굉장히 즐겁게 춤을 추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의 척도예요. 그래서 자기만족적인 부분이 큰 재능으로 타고났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말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시선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죠? 내가 만족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족하면 됐지, 이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이거거든요. 와우. 자, 그러면 이런 대단한 여러분들의 재능을 극대화시켰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와우. 어허. 여러분들 좋은 카드는 다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좀 이런 거 있죠. 투자하고 성공하고, 투자하고 성공하고, 유지하고, 투자하고 성공하고, 유지하고, 약간 이런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월계수관을 쓰고 있잖아요, 칼이.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 항상 신의 한 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일,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한 그 일에는 성과가 항상 따른다는 거거든요. 보상이 항상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유지하는 속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낸 그 일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속 지속되고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 인물 중에 이 황제 카드가 가장 강력하게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어떤 성과를 내면. 그리고 이 이상적인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꿈꾸는 걸 뜻해요.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길로 갔을 때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주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남들이 가라는 길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는데도 그 길에서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는다. 근데 그게 또 내 식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능을 발휘해서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재능을 극대화하는 방법. 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노력으로 뽑아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Six of Pentacle이 2개가 나왔어요. 같은 자리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이 재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일이 좀 잘 풀리기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돈을 투자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저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재능 중에 Three of Pentakles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절하고 조정하는 걸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좀 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 좀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돈에 대한 이슈, 사람들과 어떤 나누는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혜 카드도 나왔어요. 조절하는 건데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고 돈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도 심사숙고 하시래요.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한다던가 그 시장을 잘 알아보지 않고 나를 너무 믿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먹어졌으면 그때에는 빨리 움직이시래요.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일이 있다면 무조건 빨리 전진하시라. 그러니까 이 카드는 빠른 성장을 뜻하기도 하고 빠른 적응력을 뜻하기도 하고 이동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개가 빨리빨리 흘러가게 해야 된다. 민기적 민기적 거리면 안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꺼번에 고민을 팍 하고 결정이 되면 빨리 그 시장에 뛰어들어라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하, 여러분들은 확고한 목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 목표와 계획 없이 뛰어드는 일은 좀 삼가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더 풀 카드는 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앞뒤 사정 없이 그냥 내 마음 하나 가지고 떠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거면 충분하지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조절 카드도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뛰어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진 않거든요. 대개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한번 뽑아볼까요? 자, 이 카드는요, 좀 지금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조정이 필요해요. 라는 카드예요. 그릇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반밖에 없네. 혹은 반이나 있네. 이거는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완성시켰던 어떤 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혹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위기가 있다면 위기를 좀 분석하는 시기, 계획을 수정하는 시기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엔 더 풀 카드가 조심해야 되는 카드로 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해봐라.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한번 다시 계획을 수정해봐라 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은 아까 그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사람들을 잘 조절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다면 무조건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능력이 타고났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기준이 여러분으로 많이 맞춰진 분들이다 보니까 남들의 말을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문 같은 거 좀 받는 것도 되게 필요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듣기 싫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좀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분석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잘 해낼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그 힘이 강해요. 도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도전이라는 건 사실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심사숙고하시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차근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조금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재능이에요. 와우,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맞는 말만 골라 하죠. 얄미워. 주변에 옳고 그름을 굉장히 잘 얘기해요. 그걸 어필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없고 저 맞는 말만 어떻게 저렇게 골라서 하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네. 약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말재주가 좀 있지.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약간 이런 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다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긴 고민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일,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내가 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하시고, 좀 불안해 하시고 하시다가 요 근래에는 좀 어떤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끊어낸 일도 있었을 것 같고, 혹은 이직이라던가 이 뭔가 끊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질이 강한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 때문에 낡은 사고방식이라던가 혹은 그 전에 일했던 곳이라던가 그 전에 얽매였던 어떤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끊어냈다, 요 근래에 이렇게 보여지네요. 굉장히 길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인생에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되는 타고난 재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고집이 세다. 여러분들 재능은 고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집중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브 소즈 같은 경우에도 눈을 가리고 막 주변에서 이렇게 막 새들이, 까마귀들이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아니야, 난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집중할 거야 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Five of Pentacles도 똑같아요. 남들이 주는 어떤 기회들을 내가 안 보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겠다 이거예요. 주변에 기회들이 이렇게 널려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엠퍼러 같은 경우에도 말 다 했죠. 자기 효능감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은 남들이 시키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 남들 말을 못 들어요.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이 센 거예요, 이거는. 그게 여러분들 큰 재능과 장점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대개는 본인만의 시스템을 잘 만들던가
본인만의 어떤 커리어가 뚜렷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고집과 내 생각을 지켜내려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겠죠. 그래야 내 재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말단 직원이라던가 혹은 내가 그 커리어를 잘 쌓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짜 불안할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위치에 있으면 그게 정말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격증이라던가 어떤 사회에서 인정해줄 만한 어떤 자리에 올라서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재능이 워낙 여러분들에게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부품이 되는 걸 싫어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부품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던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타고났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재능을 극대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거를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맘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커리어를 쌓아야겠다. 내가 이것만 되면 진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어주기도 해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자, 아하.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결과적인 카드에서도 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타인과 함께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1인자, 이 1인자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결과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방해를 해도 여러분들은 윗동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 밑에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가 어떤 직장이든가 사업이든가 어떤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상위권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칼카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뭔가 다 해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많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고수할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재화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고수할 수 있다. 내 고집을 굳이 안 꺾어도 되고 내가 불안해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지 않아도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5번 칼 카드는 뭐냐면 기회주의자를 뜻해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치사하지만 이게 최고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 아니에요? 칼싸움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포기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나갈 때 이렇게 칼을 주워가는 거잖아요. 게이득?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런 기회를 잡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재능을 극대화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떤 보상을 다 갖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꺾지 않고 이 재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야? 여러분들, 지금 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끊어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종결의 카드가 다 나왔어요.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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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여러분들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일이 있나 봐요? 그쵸? 심판 카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끝내야 되는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관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있죠? 관둬야 된대요. 질질 끌지 말래요. 결과를 좀 빨리 내래요. 결론을 좀 빨리 내. 완성을 빨리 시키란 말이야. 그래야 빨리 다시 시작하지 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노력의 카드가 10번, 10번, 뭐 이렇게 나오냐 진짜 카드가. 어머, 웬일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질질 끌던 일 그만 안 두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본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친구가 이런 카드가 나왔다 하면 너 지금 이거 결정 빨리 안 하면 인생 말아먹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진짜. 여러분들 끝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끝내세요. 지금 결정을 하세요.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다. 선택하세요. 지금 마무리가 안 된대요. 지금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든가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해요. 지금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고 있군요. 어허. 관망은 조금 거의 끝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마음에 좀 섰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결정해야겠다. 결단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10번 칼카드, 이게 스트레스 끝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혹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피곤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칼카드 10번만 나왔다면 여러분들 휴식 좀 하세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좀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종결 카드가 이렇게 심판 10번, 10번, 21번 칼카드, 여왕의 칼카드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결말을 빨리 잘 지어야 된다.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결말을 내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재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조심해야 되는 것부터 한번 뽑아 볼게요. 지금 방해가 되는 거. 어허. 여러분들 유지하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지의 속성이 강한 엠퍼러가 또 나왔어요. 유지하지 말래요.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거든요. 안전지향주의, 유지, 자수성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 이걸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떴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내는 카드가 많이 나온 이상 이 일은 끝내야 된다. 유지하지 마라 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이길래 한번 지금 시기에 필요한 조언 한번 뽑아 볼게요. 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조언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카드는요, 리더가 되세요. 내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세요. 걱정했던 거는 뭐 단호한 태도로 직면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be bold and make the first move, 이 메시지 자체가 대담하게 움직여야 된다. 지금 유지하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했던 것들 그냥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 대담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하네요. 일관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선택할 시기가
완전 임박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거의 가까운 미래, 뭐 한 달 안에 하는 어떤 선택이나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결정 신중하게 잘 하실 테지만 과감하게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대담하게 여러분들 믿고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펼쳐지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타고난 재능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재능도 있었고 혹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잠깐 잊고 있었던 재능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재능이라는 건 내가 키우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어떤 큰 도전을 하거나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재능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심어줬던 그런 리딩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 귀담아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